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 시절 때 이런 인터뷰 질문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나는데 14개 클럽 중에 어떤 클럽이 가장 중요한 것 같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타이거 우즈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제 손에 뭔가가 잡혀있긴 하지만은 뭐라고 얘기했을지 생각이 좀 드시나요? 드라이버요. 드라이버요. 예리하시네요. 저는 사실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아무래도 퍼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라이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가 설명을 어떻게 했겠냐면은 드라이버로 쳐서 페어웨이 적중률이 높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세컨샷을 했을 때 버디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드라이버가 제일 중요한 클럽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클럽 드라이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누듯이 제가 레슨을 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3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다 아시는 거. 드라이버 페어웨이 적중률 높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무조건 올려쳐야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올려치는 레슨을 제가 어드레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네? 올려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고 어드레스부터 임팩트까지 자세하게 많은 분들께서 미리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더 근육으로 느끼시라고 연습 방법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연습 방법 되게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연습 방법은요. 사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천장이 좀 높다면은요. 아니면 연습장이나 필드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때 내가 치는 이 볼 뒤에 약 25cm에서 3cm 정도 뒤에다가 이렇게 저는 지금 발을 밟았는데요. 제 왼발 기준 엄지발가락 쪽에다가 티를 하나를 이렇게 꼽아요. 엄지발가락 쪽이요. 네. 한 30cm 되는 네. 네, 구간에. 한 25에서 한 30cm. 그러니까 바깥에 꼽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다가 안쪽에. 이렇게 꼽은 상태에서요. 제가 이제 연습 스윙을 할 건데 비주얼적으로 보았을 때 티를 만약에 제가 못 쳐요. 이렇게 들어오면 티를 못 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들어왔었을 때는 제가 만약 클럽 헤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 티 그리고 두 번째 티 공에 올라와 있는 두 번째 티까지 치면서 올려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로 보게 되면은 제가 연습 스윙을 한다 했었을 때 다운스윙이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티를 치고 두 번째 티를 치면서 당연히 올려 치겠죠. 네. 근데 이렇게 티를 올려놓고 연습 스윙만 하더라도요. 내가 뒤에서 확실히 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가 좀 스튜디오고 또 여러 개의 티를 치기가 좀 힘드니까 연습 스윙을 보여드리면요. 제가 예를 들어 티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왔었을 때 첫 번째 티, 두 번째 티.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한번 티를 치면서 볼을 쳐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안 좋은 예이면은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티를 전혀 터치를 못할 것 같고요. 네네. 반대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두 개의 티를 모두 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정확하게 두 개의 티를 맞췄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하게 올려쳤어요. 올려쳤죠, 확실히. 네. 근데 올려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찍어치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돼요. 준비한 멘트인데 사실. 명언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부러우니까. 좀 빨리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비주얼적으로 티를 놓고 하는 연습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집에서 지금 하셔도 되고 클럽 옆에 있다면은 아니면 연습장이나 필드에서 정말 실전에서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자, 어드레스를 서신 상태에서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체는 뭐 거의 그냥 비슷하게 있어도 돼요. 근데 상체와 손과 클럽 헤드가 내 오른쪽에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냐? 백스윙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다운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구간을 긁어보는 거예요. 땅을 그냥 이렇게. 지금 긁고 있죠? 네. 자, 긁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몸도 사실 돌아가고 있고 클럽 헤드도 지면을 긁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요. 다시 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해요. 긁으면서.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전혀 우선 찍어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올려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나는 여기다 놓고 내 다운스윙
드라이버를 칠 때 이 어택 앵글, 이 접근 각도는 올려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하면 올려치기가 훨씬 더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리면요, 그냥 툭 한번 쳤을 때 이렇게 치면 그냥 올려치겠죠. 네. 왜냐면 좀 전에 제가 또 뭐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습 중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올려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상체와 손과 클럽 헤드가 오른쪽 발 바깥에 놓고 계속 그냥 다운 스윙을 이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 클럽 헤드는 뜰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볼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볼은 당연히 올려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페어웨이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올려치는 걸 보여주셨는데 알려주신 연습 방법 이렇게 오른쪽으로 클럽 헤드와 몸을 기울인 다음에 땅을 긁으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거.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이게 올려치는 스윙으로 몸에 굳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레슨을 하는 게 아니라 레슨을 다른 프로님 거 보고 연습 방법에 대해서 네. 느낌만 좀 가져가시라 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원리는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상체와 손과 클럽 헤드가 지금 제 오른발 바깥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뭐 떠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네. 이 상태에서 제가 바닥을 이렇게 긁어요. 긁으면은요, 제가 긁었을 때 클럽 헤드만 보셨는데 제 상체 척추 각도를 봐보세요. 네. 척추 각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조건 올려치겠죠. 올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왼어깨도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고 척추의 각도가 사실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그럼 찍어치겠죠. 네. 그리고 긁지도 못해요. 그렇네요. 클럽 헤드를 바닥에 긁을 수가 없어요. 자세가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클럽 헤드를 오른쪽에다 놓고 긁어보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척추 각도가 지금 타겟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첫 번째, 드라이버를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올려치는 이 어택 앵글, 상향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티를 놓고 하는 거와 두 번째는 실전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을 받게끔 내가 좀 뒤에서 좀 긁었다가 올리고 한 다음에 본인의 루틴을 다 하신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비슷하게 뒤에서 이렇게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아무래도 확실하게 올려치는 어택 앵글 값이 나오게 되면서 페어웨이 적중률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물론 찍어치는 분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아웃인 궤도로 좀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교정할 수 있는 연습 방법 같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레슨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자, 저는 정확한 느낌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티를 여기에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인사이드에다가 클럽 헤드가 인사이드로 접근할 수 있게끔 놓고 연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아웃윙 궤도가 심한 골퍼라면은 또 치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지나치게 찍어치고 아웃윙 궤도로 갖고 있는 골퍼라고 하게 되면은 티를 놓고 하는 연습을 가지게 되면은 올려치는 거는 덤이고요. 인아웃 궤도까지 고칠 수가 있게 돼요. 예리한 질문. 네네. 그러면 질문이 또 들어오기 전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자, 다운스윙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스윙이라는 걸 해야 볼을 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우선 한번 쳤을 때 만약에 제가 필드인데 이 정도로 치게 되면은 페어웨이는 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조금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다운스윙 시작 신체 부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죠? 다운스윙 시작할 때? 부위. 다운스윙은 하체부터. 하체부터. 아닌가요? 하체부터. 하체부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자, 하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보여드렸었을 때 백스윙 탑에서 아무래도 상체라든가 손과 클럽보다는 하체부터 시작해야 뭐 방향도 그렇고 뭐 거리도 그렇고 일정성도 확실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요, 이게 골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축구라든가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공이 막 움직이는 상황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 내가 훈련했던 거를 이 근육이 네. 이해를 하면서 바로바로 뛰어가고 거기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골프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골프를 할 때 볼을 치기 전에 뭐 백스윙 할 때 생각할 수 있고 다운스윙 할 때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생각한 시간이 많아서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요. 자,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요. 백스윙 탑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자, 계속 백스윙 탑을 하는데요. 지금 백스윙 탑까지 갔어요. 네. 몸에 꼬임도 있고 사실 힘들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하체는 약 45도 정도 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상체는 90도 정도 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클럽 헤드는 180도 정도는 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죠? 위치가 네, 지금 봤을 때. 네. 다시 힘드니까. 자, 다시 어드레스 때 보면 클럽 헤드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근데 백스윙 탑을 하게 되면 거의 180도까지 그렇죠. 뭐 위치가 올리가 지금 있어요. 변했죠. 그럼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같이 출발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스피드로 같이 출발한다. 그렇죠. 아. 그냥 뭐 하체가 먼저 가고 상체가 두 번째고 클럽 헤드가 뒤에 온다 이거 말고 같이 출발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백스윙 탑을 한 상태에서 같이 출발할까 하면은 만약에 45도밖에 돌지 않았던 하체는 제일 먼저 도착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상체가 올 거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클럽 헤드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리가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을 좀 덜 해도 되겠구나. 나는 앞서가지만 않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드라이버가 페어웨이 적중률이 올라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클럽 중에 정말 타이거 우즈가 이야기했듯이 무기가 되려면은 페어웨이를 많이 맞춰야 되는데 생각을 하나만이라도 지울 수가 있다면은 적중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렸을 때 제 나름 느낌에는 무언가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그냥 그대로 스윙. 그럼 지금 봤었을 때 하체는 열려 있고 클럽 헤드는 제일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좀 편안하게 스윙을 했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사실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렇게 스페셜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전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치기는 하지만은 생각을 하나 없앨 수만 있다면은 확실히 페어웨이 적중률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리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골프 스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결과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뭐 하체가 먼저 출발하는 건 맞지만 이 티잉 그라운드 들어갔을 때 내가 하체부터 먼저 리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그냥 몸이 원래 하체가 먼저 도착하게끔 덜 돌았으니까 좀 오히려 팔의 움직임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백스윙 탑하고 다운스윙 네. 백스윙 탑하고 하체 그냥 띄워놨다가 하체 먼저 가게 내비두고 손은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뭔가 순서가 그냥 맞는 거죠. 그럼 생각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페어웨이 적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까지 제가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너무나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 지금 채널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제발 연습 좀 하세요. 진짜 제발.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자, 연습하세요예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요. 나의 확률을 체크해야 돼요. 확률. 골프는 어떤 게임이냐면요. 숫자 게임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해설자분들이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가 2007년도에 페어웨이 적중률이 몇 %였는데 현 시점에는 몇 %로 증가했습니다. 혹은 좀 떨어졌네요. 이렇게 숫자를 되게 많이 얘기해요. 골프는. 그래서 나의 드라이버 구질에 대한 이 적중률과 내 구질이 어느 쪽으로 휘는지에 대해서 확률을 알고 있어야 돼요. 퍼센테이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볼을 쳐볼게요. 제가 많이 치지는 못하겠지만 생방송이라서 어디 쪽으로 갔죠?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네. 근데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갔네. 아까 김지현 프로가 이야기했듯이 페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열렸으니까 오른쪽으로 갔겠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닿는 느낌으로 해서 똑바로 쳐야지. 혹은 뭐 드로우를 쳐봐야지. 이렇게 해요. 그건 그냥 연습이에요. 그건 내가 나의 테크닉, 나의 기술을 높이기 위한 연습 시간인 거예요. 근데 실전에 나갔을 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죠. 네. 그럼 거기서 갑자기 나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 할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안 가겠지? 연습을 한 사람이라면 또 나오기는 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요. 좌측이요. 네. 이번엔 왼. 그쵸?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연습이라는 얘기예요. 아. 필드에서는 이렇게 도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률이 별로 없는 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100개를 칠 수는 없겠지만은요, 정말 예를 들어요. 100개의 볼을 정말 편하게 치시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구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치세요. 어드레스, 자연스러운 어드레스 잡고 백스윙도 편안하게 하고 해서 그냥 볼을 한번 쳐보면요, 볼을 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왼쪽으로 드로우볼이 났네요. 네. 그럼 드로우볼이 났네? 라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볼 왼쪽으로 드로우가 났어. 아니면 첫 번째 볼 왼쪽이라고 기록해도 돼요. 두 번째 볼 왼쪽, 세 번째 볼 오른쪽, 네 번째 볼 왼쪽. 똑바로는 적지 마세요. 똑바로는 공은 어차피 퍼팅도 똑바로 안 가요. 그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네. 1mm라도 1mm라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100개를 쳤을 때 70% 이상, 75% 정도 되는 구질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본인의 구질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구질이에요. 근데 나는 왼쪽으로 치고 싶어요. 네. 근데 왼쪽으로 하는 구질이 25%가 나왔어요. 근데 필드에서 25%에 대한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오른쪽을 보고 드로우를 치려고 해요. 그럼 제가 약간 오른쪽을 본다고 가정을 하고 드로우를 치는데 아이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요. 우측으로요. 이제 오비로. 그렇죠. 네. 이러면 페어웨이 적중률을 당연히 올리지도 못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잘해야 거의 더블 보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페어웨이 적중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생각하셔서 연습하시면은 정말 드라이버를 잡는 순간 위기가 아니라 무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 명언이 넘치는 김영준 프로의 레슨이었는데 이 생방송 함께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찬스를 만드느냐, 이와 관련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호랑이님의 질문입니다. 다운스윙 타이밍 잡는 연습법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연습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뭐 왼발을 들었다가 왼발을 약간 디면서 가도 당연히 하체부터 오게 되고 클럽 헤드가 제일 뒤에 오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백스윙 탑 가고 하체 먼저 보내주고 상체 가고 맨 마지막에 손이 오게끔. 그래서 우선은 손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고 네. 천천히 이렇게 하시다가 하체가 먼저 가네, 상체가 오네. 그 다음에 팔까지 해서 하체가 가네, 상체가 오네, 손이 오네. 느낌 갖고 맨 마지막에 클럽 잡아서 백스윙 탑 가고 하체 가고 맨 마지막에 클럽 헤드가 가네 라고 해서 세게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치기만 해도요. 자.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다운스윙 내려올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영주 프로가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 샷으로 찬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렸는데요. 확실히 기억하시고 익혀보셔서 여러분도 더 좋은 확실한 찬스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